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지혜의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던 한 분의 사연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시는 정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46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사연을 받고 몇 번이나 읽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깊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정할아버지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46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골프 강사와 바람이 났다고요. 그 순간 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노후를 즐기며 살던 내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보, 나 이혼하고 싶어요. 다른 남자가 생겼어요. 아내의 담담한 고백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평생을 함께한 여자가 우리의 추억과 세월을 뒤로 한 채 떠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내가 만난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졌답니다. 제 이름은 정일수, 올해 78살입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30년 넘게 작은 횟집을 운영하다 5년 전에 은퇴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고기잡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던 경험을 살려 작지만 신선한 회를 내는 가게를 열었지요. 아내 박순자와는 28배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앞에 펼쳐질 인생이 이렇게 험난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처음에는 모든 게 장미빛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결혼 초기부터 우리는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고향에 있는 조그만 밭 한 떼기가 전부였으니까요. 작은 방에 새들어 살면서 아이들 우는 소리에 이웃들에게 눈치 보고 수도요금 좀 아끼라고 집주인에게 싫은 소리 듣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어선을 타고 새벽마다 바다로 나갔고 아내는 횟집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죠. 속초 바닷가 작은 포장마차로 시작해서 점점 가게를 키웠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겨우 작은 횟집을 차렸을 때 우리 부부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횟집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생선을 고르고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날의 피로가 싹 가시곤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절대로 알지 못했지만 제 인생을 망쳐놓을 악연을 만나게 된 곳이기도 했네요. 우리 가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선한 해산물이었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직원이 필요했죠. 10년 전쯤이었을까요? 김상배라는 젊은 친구를 고용했습니다. 골프를 전공했다고 했는데 일자리가 없어 우리 가게에서 잠시 일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성실해 보였어요. 새벽 경매에도 잘 따라다니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게 돈이 조금씩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엔 계산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계산대에 돈을 몰래 가져가는 모습을 CCTV로 확인했어요. 게다가 자주 결근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우리 부부는 나름 안정된 노후를 맞이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자기 길을 찾아 떠났고 우리 부부는 5년 전에 가게를 정리하고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아침이면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저녁엔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놀러오면 집안이 떠들썩해지곤 했어요. 그럴 때면 아내와 눈을 마주치며 흐뭇하게 웃곤 했답니다. 46년이란 세월 돌이켜보면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날도 많았지만 그만큼 행복하고 보람찬 순간들도 많았죠. 이제 우리 부부는 평화로운 노후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이고요. 그렇게 평화롭던 우리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해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듯 했어요. 아내가 외출을 조금 더 자주 한다는 정도.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제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아, 그냥 동창회 모임이 있어요. 요새 골프 배우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아내의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전에 없던 서두름이 느껴졌어요. 옷차림도 조금 달라졌고 화장도 전보다 신경 쓰는 것 같았죠. 머리도 새로 염색하고 파마도 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 자신을 가꾸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좋아해야 할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은퇴 후 우울해하던 아내가 활기를 찾은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아내가 외출한 날이면 집안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TV를 켜고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죠.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누구를 만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밤에 아내가 돌아오면 묻고 싶은 게 많았어요. 어디 갔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하지만 그 질문들은 늘 목구멍에서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여보, 저녁 먹었어요? 네, 친구들이랑 먹고 왔어요. 아, 그래요. 대화는 늘 이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어쩌면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을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밤에 아내가 잠들면 저는 혼자 거실에 나와 앉곤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죠. 46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여보, 요즘 왜 그렇게 자주 나가요? 이 질문을 수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어요. 혹시 내 의심이 근거 없는 것이라면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봐 걱정됐어요. 그렇게 며칠,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제 마음속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아내를 향한 의심, 그리고 그 의심을 감추려는 노력 사이에서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매일 밤 이렇게 중얼거리며 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의심의 씨앗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우리의 46년 세월을 뒤흔들 큰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제 마음속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의 외출이 늘어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샤워하러 간 사이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46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손은 이미 아내의 휴대폰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큰 손자의 생일이어서 쉽게 열 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낯선 번호가 빈번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최근 몇 주 사이에 집중적으로. 목이 메어 왔습니다. 통화 시간을 보니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도 있었어요. 아내가 누구와 이렇게 자주 오래 통화를 한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번호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내고 싶은 마음과 모른 척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어요. 여보, 뭐 해요? 아내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오자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척 신문을 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아내의 물음에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가 옆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달아나 있는 것 같았어요. 수많은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 번호의 주인은 누구일까? 혹시 정말 다른 남자가 생긴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온갖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아내에게 직접 물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어쩌면 제가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미 커다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바로 물어볼 걸 그랬나 봅니다. 하지만 그땐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저희 고뇌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면서요. 이 고민이 우리 부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새우다 보니 더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본 그날 밤부터 제 마음은 마치 폭풍우 속에 떠있는 배처럼 흔들렸어요.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더군요.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 당연하겠죠. 아내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하기는 했지만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 봐야 했으니까요. 만약 정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아내에게 무언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나도 모르게 아내의 마음을 홀대한 건 아니었을까.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어색해 보였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아내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착각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때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 봤어요. 만약 아내가 정말 바람을 폈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 이혼까지 가야 할까?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점심때 들른 큰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간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아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도 없는데 아이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이렇게 큰 일을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게 맞는 걸까? 해가 저물고 아내와의 대화 시간이 다가오자 가슴이 더욱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까? 휴대폰을 몰래 봤다고 고백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아내의 변화에 대해 물어볼까? 아, 하느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46년 만에 처음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대화가 우리 부부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걸 알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를 기다리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46년 세월이 저물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되려나 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가 될지도 모르는 이 순간을 저는 그렇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들어오자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아내를 맞이했죠. 여보, 앉아요. 얘기 좀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았어요.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당신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무슨 일 있나 해서. 말을 채 잇기도 전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이혼하고 싶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외도하는 건 아니길 빌었는데 바로 이혼이란 말부터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 아내가 절대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갑작스러운 아내의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라고 46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죠? 뭐라고요?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당혹감과 함께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네, 이혼하고 싶어요. 더는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아요. 마치 얼음장 같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46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냉정한 어조였어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46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 없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 배신감, 절망,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당신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의 대답은 또다시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네, 맞아요. 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지내온 46년은 뭐였던 말이에요.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난 결심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아내의 냉정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46년을 버릴 수 있을까요? 당신, 우리 자식들은 어떡할 거예요? 손주들은? 이렇게 쉽게 다 버리겠다고. 격분에 소리쳤지만 아내의 눈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 차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애원하듯 말했지만 아내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당당한 아내의 요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봤다면 당당한 아내를 보고서는 제가 외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46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간다면 남은 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순간 저는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충격적인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다시 대화를 청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요. 아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정말 우리 46년을 이렇게 끝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내온 시간들. 그 모든 게 당신에겐 아무 의미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난 이제 변화가 필요해요.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나만의 삶이라니 우리가 함께 만든 삶이 당신 삶 아니에요. 제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난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새로운 걸 경험하고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요. 아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요? 여보, 우린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말해줘요.
내가 바꿀게요.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필사적으로 아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이 모습을 봤다면 저보고 미련하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람난 아내를 붙잡는 다 늙은 노인네의 꼴이라니. 남들이 비웃어도 좋지만 그때는 도저히 아내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못난 꼴의 남편이라고 할지라도요.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늘 그대로예요. 하지만 난 이제 그런 삶에 지쳤어요. 그대로라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요. 고칠게요.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삶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요. 아내의 말에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46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것들이 아내에겐 그저 익숙함일 뿐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46년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저 지루하고 익숙한 일상이었다고? 분노와 서러움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난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이해해 주세요. 아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의 46년이 서로에게 얼마나 다르게 느껴졌는지 깨달았어요. 제게는 소중한 보물 같은 시간들이 아내에겐 탈출하고 싶은 굴레였던 걸까요?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우리가 함께 쌓아온 추억들, 우리 아이들, 손주들.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쓴맛을 쓰듯이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제게는 소중한 보물 같은 시간들이 아내에겐 새로운 삶을 위해 버려야 할 과거가 된 거죠. 이 아픔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저는 그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더는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자녀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리고 막내딸까지 모두 불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큰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너희 어머니가 이혼하자고 하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자녀들의 얼굴에 충격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이혼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계신다고요? 막내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을 어떻게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렬했고 어머니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그러셨다고? 46년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큰 아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에요. 우리 가족은 안중에도 없나 봐요. 작은 아들도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잠깐만요. 오빠들, 어머니 입장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아들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어? 그냥 변심한 거지. 격앙된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자녀들의 반응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아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말한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남자랑 살겠다고? 큰 아들이 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건 우리들의 문제야.
너희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아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자녀들은 더욱 화를 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막내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호해 보였습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너희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그 말에 자녀들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어요. 서로 고함을 지르고 울고 화내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모든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 모두 조용히 해. 결국 제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라 조용해졌어요. 이렇게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나니 문득 우리 가족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6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온 우리 가족이 이렇게 분열되다니.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가족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의 격렬한 가족회의 이후 집안 분위기는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거실로 나갔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어디 있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봤지만 아내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쪽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 잠시 집을 떠나 있을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단 한 줄의 메시지.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고 집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해 보셨어요? 안 받는구나. 친구분들한테도 다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해. 우리 가족은 정신없이 아내의 행방을 찾아 헤맸습니다. 자주 가던 공원, 미용실, 심지어 친구들 집까지. 생각나는 모든 곳을 다 뒤졌어요. 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막내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밤이 되도록 아내의 소식은 없었어요. 자녀들은 집에 남아 계속해서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네를 헤매고 다녔어요. 여보, 어디 있어요? 제발 돌아와요. 한밤중에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며 소리치는 제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였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체면이고 뭐고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도 아내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실까요? 작은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리 모두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를, 저를,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일주일이 지나고 아내에게서 짧은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메시지를 보고 우리 가족은 안도하면서도 더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무사하다는 것에 안심은 됐지만 우리 곁을 떠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어머니, 제발 돌아오세요. 막내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내가 집을 나간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일수, 얼굴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나? 친구의 물음에 저는 한숨을 쉬며 아내와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한참을 주저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내 아내가 만난다는 그 남자, 키가 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사람 아니냐?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아? 사실 며칠 전에 내 아내랑 같이 속초 해변 근처 카페에서 그런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거든. 근데 그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친구의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번개처럼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잠깐, 설마. 혹시 그 남자 우리 옛날 횟집에서 일했던 그놈 아니야? 친구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 그놈이야. 오래전에 내 식당에서 일하다가 돈 훔쳐서 쫓겨난 그놈 말이야. 김상배라고. 그 순간 저는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만난 남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니. 10년도 더 전에 우리 횟집에서 일하다 돈을 훔쳐 쫓겨난 그 남자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 머리에 번개처럼 스쳐간 기억 속에 그놈은 10년 전 우리 횟집에 배달부로 일했었어요. 요즘 식당들은 배달부를 월급 주고 쓰지 않고 따로 업체에 맡긴다지만 예전에는 다 사장이 배달하거나 배달부를 따로 썼잖아요. 저도 처음엔 제가 배달을 하다가 장사가 좀 되고 나서 뽑았던 그 배달부. 사실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장사도 바쁜데 손이라도 좀 줄이려고 급하게 뽑은 게 화근이었죠. 딱 봐도 어딘가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가게 계산대 돈을 몰래 가져가거나 배달을 다니면서 동네에 자주 비는 집을 확인해 두고선 도둑질을 하다 잡혀서 금방 잘라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심한 놈이랑 아내가 바람이 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술집을 나와 길거리를 헤매며 걸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하필 그런 놈을 만나다니.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 하며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왜 하필 그런 사람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가슴 속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지난 46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고생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자책과 후회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제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놈을 찾아가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의 선택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아내의 행복을 빼앗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은 형편없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건 제 영혼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를 되찾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해야 할까?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6년의 세월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어떻게 써 내려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아내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죠.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제 말에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횟집에서 일했던 그 남자죠.
김상배.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끄덕였습니다. 왜 하필 그런 버러지 같은 놈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난 그 사람과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46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소리였을까요? 알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이혼하죠.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갖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후회. 하지만 가장 큰 건 공허함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만나고 오셨어요? 큰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나랑 너희 어머니 이혼하기로 했단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어떻게? 막내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해해라. 너희 어머니의 선택이야. 나도 더는 어쩔 수 없구나. 자녀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노, 슬픔, 당혹감. 하지만 결국 그들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작은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단다.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날 밤 홀로 남은 침실에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껏 눈물을 흘렸습니다. 46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없는 혼자만의 인생.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이혼을 결심한 후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법원에 처음 갔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일수님, 이혼 조정 신청하러 오셨죠. 담당 직원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아내와 저,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엔 평온했지만 재산 분할 문제가 나오자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볼 자신이 없네요. 법정에서 아내를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차가운 법정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정말 비참했어요. 이혼 선고가 내려졌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도, 슬픔, 아니면 공허함? 아마도 이 모든 감정이 뒤섞였던 것 같아요. 법원을 나서는 길에 아내, 아니 이제는 전 부인이 된 그녀와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46년의 세월이 담긴 그 눈빛에서 후회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갈라섰습니다. 그렇게 46년의 결혼 생활이 법적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없이 공허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실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날 밤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겠다고. 비록 늦은 나이지만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46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옆에 있던 아내가 보이지 않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곤 했죠. 식사 시간이면 텅 빈 식탁을 마주하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만큼 드실 수 있는 밑반찬 해드릴까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혼자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처음엔 라면만 끓여 먹다가 점차 간단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며 따라하는 제 모습이 우스웠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어요. 자녀들은 자주 찾아와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외롭지는 않으세요? 그들의 걱정 어린 눈빛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아버지는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더 자유롭고 좋단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이면 더욱 외로웠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느 날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배드민턴 치는 노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기만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쳐보지 않을 텐가. 한 어르신의 권유에 망설이다 채를 잡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운동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여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배드민턴 외에도 다양한 취미를 찾아갔습니다. 속초 바닷가에서 낚시도 시작했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영화관에 가서 혼자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아버지, 요새 얼굴색이 좋아지셨어요. 막내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나 아내의 생일 같은 날이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녀들이 곁에 있어 주었고 새로운 취미 생활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자녀들의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록 아내는 떠났지만 여전히 저에겐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혼자 사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제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것 같아. 일기장에 그렇게 적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지만 이제는 그 인생이 두렵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이혼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에 저는 놀랐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전 아내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여보, 저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흐느끼는 듯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요. 그 사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노, 연민, 그리고 이상한 만족감까지.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아내의 흐느끼는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죠. 미안해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46년을, 그 46년을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전 부인은 자기 친구들을 따라간 골프장에서 그놈을 만났다고 하네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젊은 시절에는 둘이서 악착같이 사느라 놀러 다니지 못한 아내가 뒤늦게 재미를 본 것이겠죠.
이것도 젊은 시절 능력이 없어서 아내를 쉬지 못하게 한 제 잘못인 건가 싶었습니다. 꽃다운 시절에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어도 늦바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찌되었든 양아치였던 그놈은 나이 들어서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며 빌부터 사는 놈이었는데 그렇게 스쳐가는 수많은 여자 중에 전 부인을 잠깐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한순간에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날 수 있다는 사실에 허무함이 밀려왔죠.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마침 들른 큰 아들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내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이제 정말 끝이구나. 중얼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해야겠어. 아침 식사를 하며 다짐했습니다. 아내의 연락은 제게 상처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취미 생활에 매진했습니다. 배드민턴 실력도 늘고 요리 실력도 점점 나아졌어요. 자녀들과도 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 요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어느 날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도 그렇게 느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내의 연락은 잠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만 결과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1년쯤 더 지났을까요? 큰 아들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손주들이 보고 싶대요. 한번 만나게 해 드려도 될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고요. 그래, 애들 할머니인데 어떻게 못 만나게 하겠니? 아들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첫 가족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손주들이 전 부인을 만나게 했어요. 하지만 점차 자녀들도 어머니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막내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희 어머니니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사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손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손주의 생일 파티에서 전 부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오랜만이에요. 전 부인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손주가 뛰어와 우리 둘을 끌어안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사진 찍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데 문득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나 미움이 아닌 일종의 평온함 같은 거였죠.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큰 아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전 부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아니, 정 선생님.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한 일인데.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과거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어색하고 가끔은 힘들지만 이렇게 조금씩 화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혼 후 2년쯤 지났을 때 일입니다. 매일 아침 가던 공원 배드민턴 교실에 새로운 얼굴이 보였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조은혜라고 해요. 그분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왠지 모르게 편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정일수라고 합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교실이 끝나고 조 씨와 함께 걸어가게 되었어요. 정 선생님, 혹시 근처에 사세요? 네, 저쪽 바닷가 아파트예요. 조 선생님은요? 저는 조금 더 멀어요. 얼마 전에 이사 왔거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도 저처럼 이혼한 경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쉽지 않았죠. 조은혜 씨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도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조심스레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힘드셨겠어요. 조은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제 말에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행복해요. 그 말에 왠지 모를 위로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의 말이라 그랬을까요? 혹시 다음에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좋아요. 기꺼이. 조은혜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극복 과정을 공유하면서 묘한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정 선생님, 이혼 후에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예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46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점점 조은혜 씨와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새로운 감정이 싹 트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요새 뭔가 달라 보이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그냥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서로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는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듭니다. 정 선생님,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제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조은혜 씨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어요. 네, 꼭 만나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는 천천히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픔이 있었기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고 상처가 있었기에 더 조심스럽게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어요. 벌써 이혼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빛이 더 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요. 조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아마도 새로운 인생을 받아들이게 된 거겠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 참 많이 성장했네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이제는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해 가고 있어요. 처음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따로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2배로 사랑받는다며 좋아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는 과자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해주신 된장찌개가 더 맛있어요. 손주의 천진난만한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은혜 씨와 함께 바닷가 산책을 했어요. 속초 해변을 거닐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느새 우리는 꽤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 사실 제가 처음 배드민턴 교실에 갔을 때 선생님이 눈에 띄었어요. 조은혜 씨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습니다. 저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외로워 보이셨는데 동시에 강인함도 느껴졌거든요. 같이 치자고 권한 것도 사실은 일부러 그랬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권유가 제 인생을 바꿨네요.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귓가에 들리는 그 순간이 묘하게 편안했어요. 정 선생님, 혹시 저랑 정식으로 만나볼 생각 있으세요? 조은혜 씨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 같은 늙은이랑.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나이에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은혜 씨와 만난 건 제 인생에 새로운 빛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공식적으로 서로를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쌓여가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의 반응은 조금 다양했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일이네요. 응원해요. 막내딸은 바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닐까요? 큰 아들은 조금 걱정스러운 반응이었어요. 걱정 마. 아버지도 신중하게 생각했단다. 이젠 나도 새로운 행복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도 점차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은혜 씨를 직접 만나본 후에는 더욱 그랬어요. 아버지, 조 여사님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분위기가 참 따뜻해요. 작은 아들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어느 날 조은혜 씨와 함께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할까 걱정했지만 그녀의 편안한 성격 덕분에 모임은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어요. 할아버지, 새할머니도 생기는 거예요. 손주의 순진한 질문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할아버지 친구야.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어요. 조은혜 씨도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맞아, 할아버지 좋은 친구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구나. 가장 어둡다고 생각했던 시간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빛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느 날 저녁 조은혜 씨가 제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초대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조금 긴장도 되고 떨렸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지 말고 어서 들어오세요.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조은혜 씨는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왔는지 아셨어요? 창문으로 보였어요. 5분 동안이나 서 계시더라고요. 부끄러워하는 제 모습에 그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이 보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생선 요리와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횟집을 하셨던 분이니까 제 음식이 입에 맞을지 걱정됐어요. 저는 그녀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은혜 씨는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후 딸이 있는 속초로 이사 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정말 즐거워요. 식사를 마치고 조은혜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바다가 보이는 전망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어요. 정말 좋은 집이네요. 바다가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집을 선택했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도 바다를 좋아해요.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았으니까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정 선생님,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70대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은혜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다음 날 자녀들에게 조은혜 씨와의 관계가 더 진지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희도 기뻐요. 막내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우연히 전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전 부인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잘 지내세요? 네, 그럭저럭요. 당신은 어때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나 원망이 올라왔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지인을 만난 것 같은 담담함 뿐이었습니다. 손주들, 잘 크고 있나요? 네, 다들 건강해요. 가끔 만나죠. 가끔요. 아이들이 바빠서. 또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조은혜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여기 있었네요. 우유는 골랐어요? 순간 전 부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조은혜 씨를 보고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아, 소개할게요. 제 친구 조은혜 씨예요. 이쪽은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전처예요. 조은혜 씨는 당황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예의상 짧게나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조은혜 씨는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상황을 이끌었어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속초는 이맘때가 정말 아름다워요. 전 부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죠.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랑 커피라도 한잔 할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조은혜 씨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저와 전 부인 모두 놀란 눈치였습니다. 전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아, 죄송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그럼 다음에요. 기회가 되면 함께 식사도 해요. 마트를 나오면서 조은혜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글쎄요. 그분도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요. 그리고 아무리 과거가 어땠든 우리 모두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조은혜 씨의 너그러움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전 부인을 미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제게도 전해져 왔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이구나. 가장 아프고 힘든 순간을 지나 이렇게 새로운 행복을 찾게 될 줄이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움까지도 내려놓게 될 줄이야. 2달 후 조은혜 씨와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께 살기로 한 것이죠.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서로의 곁에서 남은 인생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자녀들도 이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결정이신 것 같아요. 조 여사님과 함께 하시면 더 행복하실 거예요. 큰 아들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조은혜 씨의 가족들도 우리의 결정을 축하해 주었어요. 어머니가 정 선생님과 함께 계신다면 저희도 안심이 돼요. 두 분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은혜 씨의 딸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 속에서 우리는 조은혜 씨의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일수 씨, 이제 혼자 아침밥 차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첫날 아침
조은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 식탁 앞에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은혜 씨 덕분에 이제 삶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함께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의 습관, 취향, 그리고 작은 기쁨들까지. 늦은 나이에 시작된 동거 생활이지만 젊은 시절에는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과 깊이가 있어요. 일수 씨, 우리 내일은 등대까지 산책해 볼까요? 그리고 저녁엔 손주들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는 건 어때요? 좋아요. 내가 특별한 해물찌개를 끓여볼게요.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행복을 찾은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해요. 어느 날 조은혜 씨가 제안했습니다. 일수 씨, 우리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아직 같이 여행은 못 가봤잖아요. 여행이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제주도는 어떨까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 말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70이 넘도록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못 가봤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우리는 인생 첫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자녀들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비행기 표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마치 새 신랑, 새 색시 같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뭘 입을지, 무엇을 볼지, 어디서 먹을지.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드디어 여행 당일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섬의 모습에 우리 둘 다 탄성을 질렀어요. 일수 씨, 바다가 정말 아름답네요. 네, 속초 바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도, 성산일출봉, 한라산 중턱까지. 비록 젊은 사람들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우리만의 페이스로 천천히 여행을 즐겼어요. 일수 씨, 생각해보니 우리 참 대단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해변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은혜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과거에 갇혀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만난 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을 딱 맞는 시기에 만난 거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일수 씨, 다음엔 어디로 여행 갈까요? 설악산이나 경주는 어때요? 좋아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들을 하나씩 다녀보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 버킷리스트가 생겼습니다. 함께 가보고 싶은 곳들, 함께 해보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요. 비록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 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의 일입니다. 조은혜 씨가 손주들에게 케이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한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은혜 할머니가 케이크 만드는 법을 알려줬어요. 정말 재밌어요. 손주들이 조은혜 씨를 은혜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조은혜 씨는 저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처럼 사랑해 주었으니까요. 일수 씨, 감사해요. 그날 밤 문득 조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요? 이렇게 행복한 노후를 선물해 주셔서요. 저는 혼자 늙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더 감사해요. 은혜 씨는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77세와 75세, 늦은 나이에 찾은 이 행복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78세, 조은혜 씨는 76세가 되었어요. 일수 씨, 지난 2년이 정말 꿈 같아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혼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아요. 일수 씨,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나이 들어 이혼하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그럼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처럼 늦은 나이에 상처를 받고 헤매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황혼 이혼을 겪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된 저의 여정을 함께 해주셨네요. 현재 저는 매일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은혜 씨와 함께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끔은 자녀들, 손주들과 함께 여행도 떠나고요. 인생에는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사랑이 때로는 평생을 함께한 사랑보다 더 깊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삶의 지혜와 위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